안녕하세요. 주식훈련소입니다. 오늘은 6월 3일 토요일이고 현재 시각은 오후 3시 30분입니다. 제가 4월, 5월 시장이 좀 어려웠거든요. 1분기에는 큰 수익을 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신법을 좀 가다듬고 손실인 거를 많이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에 뭐 라이브는 어느 정도 꾸준히 켰지만 녹화 영상은 따로 안 올라갔어요. 어, 근데 앞으로는 제 관점 같은 거, 큰 관점, 세부적인 거는 뭐, 세부적인 사항은 일일이 뭐 다 올리지는 않을 거고, 큰 관점, 큰 뷰가 변경이 있을 때마다 좀 녹화 영상을 올려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미국 주식이랑 이제 국내 주식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좀 조정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조정이 좀 예상된다. 그래서 일부는 좀 수익을 챙기고 다시 매수 자리를 기다려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고 국장의 어떤 괜찮아 보이는 테마들 뭐 이런 얘기들 어떤 순환매 단타 그리고 국장의 지금 거래대금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국내 주식 어떻게 매매하는 게 좋을지 주저리 짧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수 상대 비교 차트인데 진짜 뭐 코스닥이 엄청 났었죠. 예. 그래서 1, 2, 3월에 제가 수익을 많이 냈는데요. 4월에 이 하락 조정을 맞으면서 좀 손실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상대 비교 차트인데 코스닥이 엄청 났었죠. 그렇죠? 근데 코스닥은 이제 잠잠해지더니 다시 뭐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 상승 각도를 지금 나스닥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어떤 지수가 강세인지 뭐 니케이도 볼 수 있죠. 예, 이렇게 니케이는 이렇게 그려지네요. 그리고 항생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 뭐 그냥 가끔 이렇게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의 움직임은 나스닥이 매우 강하다. 그 강한 원인은 어, 미국 빅테크, AI, 특히 엔비디아의 엄청난 상승 때문이겠죠. 그래가지고 어, 지금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 조정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얘가 많이 올라서 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얘를 따라서 올라간 애들이 조정이 나올 거고 그러면 시장이 지수가 빠질 것이다. 이걸 대체해서 이 하락분을 메꿀 만한 그런 주식이 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걸 다 메꾸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관점이에요. 이제 뉴스 하나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 그 미국의 가치투자의 대가라고 합니다. 이분이 뉴욕대 교수인데 엔비디아 보유주식 절반 팔았다. 이게 보면은 좋은 회사인 거 맞다. 나 아직도 엔비디아 좋아한다. 근데 어, AI 시장이 아무리 성장을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지금 주가는 설명이 안 된다. 10년 후에 시장을 10년 후의 시장으로 비교를 해도 지금 주가는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어, 이런 분들이 팔면은 이제 보통 조롱이 있어요. 이러고 나서 더 오르면. 근데 그러고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조정이 나오더라. 그때 가면 이 사람이 그 제대로 된 사람이었다. 이런 또 평가가 바뀌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이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진짜 완전 고점과 저점은 맞추지는 못하겠지만 결국에는 승률이 엄청 높은 매매긴 해요. 미국 주식은 이게 통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좀 안 통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근거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시장의 그런 매스컴의 분위기가 지금 하반기에 계속 상승이 유지될 거다. 벌써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6월은 부채 한도 협상 타결되면서 이제 6월도 달릴 준비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인간 지표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반대로 가야 돈을 번다. 이런 관점에서도 지금 경계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엔비디아의 캔들이 상당히 안 좋게 끝났어요. 엔비디아가 이게 주봉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큰 상승을 하다가 피날레에서 얘가 이렇게 여긴데요. 주봉이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이 봉을 만들 때 아무래도 신고가다 보니까 거래량이 많이 터졌겠죠. 그쵸? 그래서 봉 길이가 엄청 깁니다. 네. 근데 여기 보시면 봉 길이에 비해서 그러니까 거래대금에 비해서 봉 길이가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대금 차이가 사실 저는 크지 않다고 보는데 이 작은 캔들 몸통만으로도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다는 거죠. 예. 신고가면 이 주식에 대해서 어떤 더 갈 수 있다 이런 시장의 믿음이 강하다면 저는 이 캔들도 뭐 도지를 만든다거나 그런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움직임은 사실 단기 조정은 거의 예견되어 있지 않나 이런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빠졌을 때 많은 주식들이 영향을 받을 건데 대표적인 게 브로드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장대 윗골이 떴죠. 역사적으로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라던가 AMD 얘네들은 신고가는 아니지만 이거 보면 좀 우려스럽다. 네, 이게 제 들은 생각이고 그리고 나스닥 차트도 이게 지금 618 이 하락 파동의 618 되돌림이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이 피보나치라는 게 신뢰도가 엄청 높지만 이 숫자가 완전 딱딱 떨어지진 않아요. 예. 여기서 횡보하다가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기 이게 지지가 돼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피보나치라는 숫자는 그 신뢰도가 좀 높고 어떤 내가 기술적 분석의 하나로 채택을 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이 하락이 61.8% 비율로 반등이 나왔으니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차트적으로는 그렇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나스닥 차트인데요. 일봉의 과매수권 진입이 상당히 거슬린다. US 100, 나스닥 100의 지수의 캔들의 모양 자체는 좋아요. 네, 좋은데 과매수권 주봉상으로도 과매수권 진입을 했다. RSI는 이렇게 과매수권 진입을 해도 몇 주 더 가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대부분 뻗팅긴 애들은 좀 큰 하락이 나왔고 바로 진입하고 빨리 내려간 애들은 단기 조정 나오고 다시 과매수 해소하고 쭉쭉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조정 주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매크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지금 이제 부채 한도
협상 타결되면서 이제 문제가 어 이제 국채 선물의 숏배팅이 좀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 이 근거는 뭐냐면 TGA였나요? 미국 재무부 그 예금이 있잖아요.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지연되면서 거기는 돈을 빼다 썼는데 이제 부채 한도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미국은 채권을 찍습니다. 예, 채권을 찍어서 이제 시장에 풀게 되죠. 그쵸? 뭐 은행이 사주고 막 이러죠. 연준이 사주고. 그러면 채권이 발행을 해서 이게 팔리려면 금리를 높여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기존에 있는 채권의 가격은 하락을 한다. 그쵸? 그러면은 이게 누군가 받아줄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신규 채권이 뭐 미국 뭐 따로 패권 지고 있는 그런 국가니까 뭐 채권이 뭐 금리 괜찮게 내, 내놓으면은 사 가겠죠. 그쵸? 근데 어 지금 많은 기관이라던가 뭐 각국의 연기금 이런 데에서 채권 평가 손실이 많이 까였는데 다시 채권이 손실이 찍히기 시작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주식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자산 비중이 있는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한단 말이에요. 막 큰 손들은. 근데 주식에 비해서 채권이 평가액이 많이 떨어지면 얘들은 그걸 사고 주식이 고평가죠. 상대적으로. 그럼 얘들이 이걸 파려는 움직임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게 좀 우려스럽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금요일에 어, 그 움직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예, 채권 금리가 올라갔거든요. 예, 장기채. 그래서 이 채권의 문제로 이게 주식시장이 좀 조정이 또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실 채권 얘들이 이제 1대1로 하는데 아시아나 뭐 중앙아시아나 뭐 일부 아프리카에도 얘가 막 하고 뭐 동남아시아도 돈 대주고 하잖아요. 얘들이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다는 게 그 나라에 이제 인프라를 깔아주는 거예요. 뭐 항만, 도로 이런 거 건설을 해주는데 이제 빚 이제 돈을 그러니까 공짜로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너네 갚아라 이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지어주거든요. 근데 그런 국가들은 우량한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렇게 하려는 국가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자기 패권 이제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그 1대1로라고 하는데 부실 채권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뭐 돈이 많긴 하지만 애들도 근데 자국 내 부동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 홍콩 항생이랑 중국이 증시가 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이런 리스크가 또 불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명분이 될 수 있다. 조정의 명분. 그래서 이런 거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독일도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잖아요. 요즘 독일 지표가 상당히 안 좋아서 좀 리스크 관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익을 일부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실제로 어, 챙겼죠. 예. 라이브에서 말을 했는데 ETF 일부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채권 떨어지면 채권을 좀 살 겁니다. 어, 그래서 조정은 좀 연두해 주자. 이게 핵심이고 그 조정의 폭은 사실 차트로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가 저항으로 최근에 작용을 했잖아요. 지지받고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를 다시 지지하는지 그럼 여기서 사면 됩니다. 예, 쉬워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 위주로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죠. 뭐 이런 자리들도 있겠고요. 지지가 나왔던데 또 여기까지 내려오면 또 쌍바닥 만드는지 이런 거 보면서, 그래서 지금 포모에 따라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조정 나오면 그때 사자. 그러니까 유리한 자리에 사기 위해서 현금 비중을 늘려놓자. 수익이신 분들은 챙기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유리한 자리에 들어갔을 때 엄청 좋았던 사례가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 메타 얘가 이 악재로 여기까지 88불까지 꼽았는데 여기서 자사주 매입하면서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270불이 됐어요. 그쵸? 3824 3배 넘게 올랐죠. 엔비디아 급으로 얘가 올랐어요. 지금 메타가 이렇게 올랐는지 모르셨을 분도 계실 것 같은데 3배 올랐습니다. 3배 200% 200% 상승했죠. 이런 것도 있더라. 그래서 유리한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조정이 왔을 때 살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내자. 올라갈 때 그 꼭대기에서 사서 물리지 말고, 포모 못 견디고 추격 매수하지 말고 무서울 때 사보자. 그러면은 오래 들고 갈 수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미국 주식은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 국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국장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국장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좀 금요일 날 수익을 좀 챙기긴 했는데, 지금 국장의 차트는 괜찮아요. 예, 완만한 상승 코스피 200, 코스피 종합지수 괜찮은데, 코스닥도 2차 전지 조정이 좀 더 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뭐 지금 차트는 엄청 이뻐요. 이별 정배열 만들고 수렴 만들었고 다시 한번 쏠 수 있는 그런 모양은 만들고 있는데, 제가 미국 조정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거라서 상승이 좀 제한적일 것 같긴 합니다. 차트는 좋은데 상승이 좀 제한적일 것 같다. 미장의 영향으로. 근데 국장은 디커플링으로 오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미국이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좀 달러 인덱스 튀면서 그러면 또 환율이 또 깨질 수가 있거든요. 원 달러가. 그러면은 이제 거의 조정이 확실시 되는 건데,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가지고 차트는 좋은데 이 차트를 굳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또 해쇼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쵸? 이런 것도 로그 차트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좀 이제 저항받고 내려오면은 해쇼리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좀 변형된 좀 모양이긴 하죠. 예.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얘는 오히려 조정을 크게 왔다가 올라가다가 저항받고 떨어지는 그림으로 갈 수도 있어가지고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이렇고, 여기 지수에도 힌트가 있었다. 뭐냐면 거래대금 멸망. 그쵸? 자, 거래대금이 지금 국장은 문제가 거래대금이 너무 없어요. 자, 이거 볼게요. 자, 일단 코스피도 많이 줄었죠. 그쵸? 그리고 코스닥 거래대금 최근 급등하는 4월, 1, 2, 3월 막 이럴 때, 한 3월 볼까? 3월 10조가 넘었어요, 거래대금. 그리고 4월에 피크를 찍습니다. 완전 고점 신호기도 했는데, 이 거래대금이라는 게 17조 원 찍었는데, 여기서 이게 바닥권이라면 저주할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그리고 반등하면서 거래대금이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지수의 위치가 바닥권은 아니잖아요.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온 상태인데, 여기서 추가적인 거래대금이 붙어야 앞전에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건데, 지금 그게 부족해 보여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래대금 때문에
좀 국장을 비중 높여서 적극적으로 매매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5월장이 힘들었고. 그래서 이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자,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 코스닥 요즘 보면은 거래대금 상위인 게 3천억인데 2천억. 그래서 한 20위권 정도까지 해가지고 잘라내가지고 이 안에서 단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뭐 이 정도 수준이네요. 코스피도 요즘에 코스피에서 시총 안 센 애들 잘 올라가니까 같이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 최근에 또 2차전지 좀 샀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도 시세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쭉 올라가다가 힘 빠지면서 2차전지 올라갔죠. 그리고 요즘에 로봇도 꿈틀거리고 AI는 반도체 갈 때 원래 갔고, 그리고 최근 OLED도 약간씩 올라오고, 그리고 자동차 충전 테마도 한번 돌았고요. 그리고 식량 테마도 해지였지만 올랐었고, 바이오도 지금 살랑살랑 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도 섹터라고 하는 게 원래 지금 AI 반도체였는데 얘들이 힘이 빠지니까 딴 애들이 순환매가 도는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주 단타랑 테마 순환매가 이어질 것 같으니까 그 안에서 수익을 내보면 될 것 같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요, 최근 상장한 나라셀라 뭐 고평가 논란이 있어서 빠지는 거 그래 이해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진영 얘도 더블 롯이 하겠죠. 그래서 이게 나라셀라 공모가 2만 원인데 회사가 안 좋아. 근데 공모가보다 낮긴 하죠. 근데 얘가 이러다가 캔들을 만들면서 양봉이 뽑힐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 돼요. 그리고 진영 공모가 5천 원이잖아요. 예. 당분간 볼 필요 없죠. 프리미엄 너무 비싸죠 지금. 보지 마시고. 그리고 또 뭐 있었어? C 모니터랩이랑 그 있었는데, 그쵸? 트루엔 뭐 이런 애들, 모니터랩 트루엔 이런 애들 있죠. 이렇게 5위선 위로 올라오는지 관찰하시라는 거죠. 모니터랩 이런 애들 또 밀렸네. 또 캔들 안 좋네. 좀 나중에 보자 하고, 또 모니터랩 트루엔이나 뭐 있었지? 잠시만요. 상장하기 또 있어. CU박스, 그쵸? CU박스. 얘도 AI였죠? 얘 공모가 15,000원이잖아요. 얘 뽑고 하면서 조정 주고, 양봉 캔들 2개 떴네. 얘 5위선 이제 좀 내려오겠죠? 그래서 여기 타고 올라오는지, 기관이 좀 사네. 이런 거 좀 보시면서 신규 상장주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쭉 가는 애들이 꽤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애들 관심 가지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매물이 이렇게 생각보다 매도 압력이 강하지 않아요. 매물대가 두껍지 않아가지고 이런 애들 딱 여기만 뚫어주면은 또 요즘에 어떤 특정 가격대 돌파할 때 저항을 돌파할 때 매수세가 시원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얘가 그날의 거래대금 상위주가 된다면 얘가 뭐 상한가 갈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심 종목을 추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뉴스 신선한 거, 신선한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신선한 뉴스들 그런 게 뭐가 있었지? 그 무슨 오랜만에 올랐던 게 양자 컴퓨터였나? 뭐 이런 애들도 있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신선한 뉴스랑 재료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안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거는 요즘 시장에 나오기 힘들죠. 근데 조정을 잘 받고 잘 쉬다가 다시 올라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뭐 그런 애들
공부 좀 하시면서 지금 완전 대세는 AI란 반도체인데 로봇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 로봇 뭐 좋은 뉴스가 뜬다거나 뭐 이런 거 뉴스 그렇죠? 로봇주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저출산 이런 것도 조정 잘 받았죠? 다시 올라오는지 좀 보고 맞다. 양자 암호 통신 이런 거 엑스게이트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쵸? 이런 거 좀 신선했죠? 신규 상장주였고 이런 거 여기서 올라왔잖아요. 신규 상장주에 뭔가 신선한 애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한 시세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신선한 뉴스 재료 계속 좀 관심 가지면서 공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슬금슬금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이제 XR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에서 VR XR 헤드셋 출시할 거다. 뭐 400만 원 정도 난 된다. 그렇게 하는데 이거 시장을 놓고 경쟁할 회사가 메타입니다. 메타, 구 페이스북.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이제 나올 거거든요. 메타 애플보다 먼저 MR 헤드셋 공개. 이쪽 좀 공부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연관된 게 OLED 있을 수 있고 카메라 쪽 가능할 수 있고요. 이것도 어쨌거나 AI 반도체가 또 연결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쭉쭉 관련 섹터 나올 수 있으니까 뉴스 이런 거 재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